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의 요미입니다. 지난 21일 새벽에 열린 애플의 봄 이벤트는 풍성 그 자체였습니다. 에어테크, 시리 리모컨, 애플 TV 4K, 신형 24인치 아이맥,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와 11인치 3세대가 발표되었거든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쳤을 소소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성능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패드 프로는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실리콘 기반의 SoC 설계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M1 칩이 탑재되어 그 어떤 태블릿 PC도 범접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8코어 CPU 설계는 저전력 칩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CPU 코어를 탑재해 전작에 탑재된 A12Z 바이오닉 칩보다 최대 50% 더 빠른 CPU 성능을 구현해줍니다. 특히 8코어 GPU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 40% 빠른 성능을 선사한다고 하니 역대 최강의 게이밍 태블릿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여전히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성능이 좋아지면 그만큼 휴대성, 배터리 지속 시간, 발열과 같은 부분이 희생되는 건 전자기기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이를 모두 갖춘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었는데 이를 해결한 태블릿이 바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저장 공간이 2TB로 늘어나면서 이제 128GB, 256GB, 512GB, 1TB, 2TB의 5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선택권이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램도 전작 6GB에서 최대 16GB로 늘어났습니다. 램크루지라고 불렸던 애플의 오명을 씻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USB-C에서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4 단자로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역폭 요구량이 많은 장비나 썬더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맥OS가 아닌 아이패드 OS를 사용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만 보면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맥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M1 칩이 채택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패드와 맥 라인업이 합쳐질 것이라는 섣부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루머가 나왔지만 당시 애플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근 애플 마케팅 책임자 조스 위악은 인터뷰를 통해 그것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제품의 컨셉이 다른 만큼 라인업을 통합하는 대신 각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입장을 밝혔죠. 애플이 기존 A 시리즈 칩이 아닌 M1 칩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는 최고의 애플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는 크게 보면 PC 카테고리에 속하긴 하지만 운영체제, 조작 방식, 확장성 등을 앞세워 차별화를 모색 중입니다.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유니버셜 앱을 통합할 수는 있지만 맥OS와 아이패드 OS와의 대통합은 당분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인치와 12.9인치의 디스플레이 격차가 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라인업은 화면 크기, 화면 비율, 해상도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설계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는 전작과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지만 12.9인치 5세대는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XDR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후면 전체에 10,000개 이상의 최첨단 미니 LED를 사용하게 되면서 2,500개 이상의 정확한 로컬 디밍과 HDR 품질을 갖추게 됩니다. 수백 개의 작은 영역에서 백라이트 밝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한 다음 LCD 레이어로 밝기를 더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암비와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어두운 부분을 더 검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에는 최대 1000니트의 전체 화면 밝기, 1600니트의 피크 밝기, 그리고 OLED 수준의 100만 대 1 명암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무조건 12.9인치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초광각 카메라와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후면 카메라만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확 달라졌어요. 전작에는 전면 카메라에 트루뎁스 700만 화소 렌즈가 탑재되었지만 이번에는 트루뎁스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센터 스테이지라는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함이죠. 새로운 전면 카메라에 훨씬 더 넓은 시야와 M1의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식하고 프레임 중앙에 유지해줍니다. 사용자가 이동하더라도 센터 스테이지가 자동으로 패닝하고 화면을 확대해 샷을 유지해준다고 하니 갤럭시 Z 폴드 2에 들어가 있는 오토 프레이밍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활용도입니다. 이 기능은 페이스타임뿐만 아니라 줌과 같은 영상회의 앱에서도 작동한다고 하니 아이패드 프로가 최고의 화상회의, 원격 교육용 기기가 될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됩니다. 네 번째, 12.9인치 5세대는 조금 더 무겁고 두꺼워졌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전작과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와 같은 기존 액세서리를 그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11인치 3세대는 두께와 무게도 동일하지만 12.9인치 5세대는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XDR이 적용되면서 약간의 휴대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께는 5.9mm에서 6.4mm로 두꺼워졌고 무게는 641g에서 682g으로 4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웹서핑, 동영상 시청 기준 10시간으로 전작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 화이트 색상이 나옵니다. 애플은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 펜슬 3세대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액세서리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새로운 컬러로 화이트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4월 30일부터 1차 출시국 중심으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주문이 시작되면 매직 키보드도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색상 매칭을 고려하면 제품 본체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보다 실버를 고르는 게 화이트와 조합이 잘 맞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기본 모델에 비해 아이패드 프로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렴한 적이 없었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는 전작과 동일한 $799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개선점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는 전작보다 $100에서 $150 더 비싸졌어요. 시장 모델인 128기가 와이파이 버전 기준 $999에서 $1,099, 셀룰러 버전 기준 $1,149에서 $1,299로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환율이 적용되어서 128기가부터 512기가 모델까지는 8만 원만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테라에 셀룰러까지 포함하면 무려 300만 9천 원이니 감당하실 분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5G 네트워크와 eSIM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은 4G LTE까지 지원했지만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는 이름 그대로 5G를 지원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4K UHD 고해상도의 뛰어난 품질의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화상회의 등 더욱 원활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이폰 12처럼 미국 지역 모델들은 5G의 고주파 버전인 밀리미터파를 지원해 최대 4GBps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버전의 가격 차이는 2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주 들고 나가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5G 셀룰러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통신사의 데이터 쉐어링 등록을 통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사야 하는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하면 역시 그동안 고질적으로 따라오던 외관 흠집과 휨, 불량 화소, 빗샘과 같은 디스플레이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뽑기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애플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신 후 묻지마 환불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는 센스! 저 요미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